나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했다. 장부를 들여다보고 공장 바닥을 밟고 거래처 문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그 긴 세월을 지나도 내 대답은 한 가지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이 아니라 태도, 그리고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품격이다. 얼굴의 화려함도 배경의 그럴싸함도 오래 못 간다. 결국 남는 것은 그릇의 크기다. 그릇이 큰 사람은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반대로 그릇이 작은 사람은 쉽게 끓고 쉽게 식는다. 그릇의 의미를 뼛속까지 깨달은 밤이 있다. 1938년 대구. 장맛비가 기왓장을 두드리던 늦은 시각, 간문을 연 삼성상의 등잔불이 가물거릴 때였다. 사원이 젖은 신발을 끌며 뛰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채권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결산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한마디만 했다. 괜찮다. 내가 있네. 그 밤 나는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았다. 잘잘못을 캐묻지도 않았다. 옆에 있어준 태도, 그것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두려움이 가라앉고 숨이 제자리를 찾았다. 아침이 밝자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다. 비에 젖은 길, 질척한 신발, 눅눅한 서류. 나는 먼저 고개를 숙여 사정을 설명했다. 상대는 한숨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믿고 기다리지요. 그 자리에서 나는 배웠다. 신뢰는 말솜씨로 쌓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위기일수록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지적보다 동행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회사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진다.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의 온도를 잃기 쉽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다. 사람이 실수했을 때 먼저 그 마음을 본다. 리더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가 날 때일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숙성시키는 여유를 가진다. 격한 말 한 줄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1초면 족하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는 수년이 든다. 이 원칙은 회사 밖에서도 다르지 않다. 집은 전장이 아니다. 일터에서 받은 피로와 분노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나 스스로 세운 질서였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다. 사람은 실수를 잊지만 그때의 공기와 표정은 오래 기억한다. 가족에게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하루의 온도다. 공장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보고서가 엉켜 말을 더듬던 공장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나도 긴장하면 말이 꼬여. 그 한 줄의 여유가 100사람의 공기를 바꾸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한 사람의 균형이 조직 전체의 호흡을 바꾼다는 것을. 리더가 산처럼 서 있으면 바람이 새도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삼성의 제도를 그 믿음에 맞춰 설계했다. 보고 체계는 사람의 사정을 먼저 듣는 구조로, 회의 문화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배려가 흐르는 장으로, 일정 관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만들었다. 멋진 구호는 하루면 만들 수 있지만 작은 실행의 반복은 문화가 되어 위기의 밤을 지탱한다. 신뢰는 거대한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약속의 만번이다. 젊은 날의 나에게도,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본 적이 있는가? 이유를 따지기 전에 괜찮다, 내가 있네 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태도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공기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 내일의 이름이 달라진다. 나는 믿는다. 그릇이 곧 운명이다. 그릇이 커야 따뜻함이 닿는다. 따뜻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고, 능력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오늘 당신의 태도가 내일의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당신의 평생 자산이 된다. 이것이 내가 젊은 날의 밤과 수많은 공장의 아침, 그리고 일상의 저녁들에서 건져 올린 첫 번째 원칙이다.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 따뜻함은 자연히 닿는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먼저 본다. 얼마나 궁금해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낮아질 줄 아는가. 호기심과 겸손. 이 두 가지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두 바퀴였다. 1970년대 초 나는 삼성전자를 세우며 생애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 시절 한국의 전자산업은 막 걸음마 단계였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한국이 반도체를? 아직 멀었지요. 그 말을 들을수록 나는 더 궁금해졌다. 정말 안 되는 건가? 왜 안 되는 거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움직였다. 나는 일본, 미국, 독일의 공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하루 종일 공장 바닥을 밟으며 엔지니어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 부품은 왜 이 온도에서 불량이 나는가?
이 공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디를 바꿔야 하나? 그때 한 통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자주 묻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른다고 묻지 않으면 배울 수 없지 않나. 나는 그날 확신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오히려 아는 척하며 묻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호기심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다. 하지만 그 연료는 겸손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타오른다. 겸손이 없는 호기심은 단순한 참견이고, 호기심이 없는 겸손은 멈춰버린 순종이다. 외국 기술자들을 초청할 때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대부분의 한국 기업가는 체면을 지키느라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배움 앞에 자존심은 독이다.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 사람을 막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움을 선택할 줄 안다. 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이미 지성의 시작이네. 그 말은 내 머릿속에 깊이 남았다. 삼성의 모든 혁신은 그런 사람들 손끝에서 태어났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책상에만 앉지 마라. 시장에 나가라. 사람의 얼굴, 거리의 냄새, 실패의 먼지 속에 답이 있다. 그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지성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책상 위의 지식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 속의 배움은 살아 움직인다. 나는 지금도 신입 사원들에게 묻는다. 요즘 가장 궁금한 게 뭐지? 그 대답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지만 멈춘 호기심이 진짜 노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하나라도 더 배우려 했다. 지성은 머리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을 넘어 배우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 용기를 잃지 않은 사람만이 끝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두 번째 원칙이다. 호기심과 겸손, 그 두 날개로만 사람은 높이 난다. 살다 보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다. 그때 진짜 리더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중 가장 두려운 것은 경쟁사도 불황도 아니었다. 바로 내 안의 분노와 조급함이었다. 1970년대 후반 삼성 내부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지금 확장은 무리다.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회의장은 뜨거웠고 표정들은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한남동 본사 건물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다였다. 그 다음 날 나는 회의실 문을 열며 담담히 말했다. 어제는 감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이성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논의는 정리되었고 방향은 하나로 모였다. 그때 깨달았다. 지도자의 말 한 줄은 함성보다 무겁고 침묵보다 강하다.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는 늘 말했다. 리더는 바람이 아니라 산처럼 있어야 한다.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가정은 안식처이지 전장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식탁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분노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분노는 돌고 돌아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감정보다 배려를 먼저 선택했다. 한 번은 회의 중 보고서가 엉켜 말을 더듬는 공장장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나도 긴장하면 말이 꼬이더군.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풀렸다. 그 한 줄의 여유가 100명의 공포를 녹였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혼내지 않아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존경의 무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존중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끝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결정의 기준을 이렇게 세웠다. 결정은 냉정하게, 말은 따뜻하게, 시선은 길게.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리더십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본질이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진 않았는가?
숨 한 번 고르고 미소 지어 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호흡이, 그 한 번의 침묵이 당신의 인생을 구한다. 세상은 강한 자보다 품격 있는 자를 기억한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배려로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세 번째 원칙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진짜 계약은 종이 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나는 신용이라 불렀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인간의 자산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이름이 무너진다. 삼성 상회 시절이었다. 아직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던 젊은 날, 거래처와 약속한 납품기일을 하루라도 어기지 않으려 직접 마차를 몰고 밤길을 달린 적이 있다. 비가 쏟아져 길은 진흙탕이었고 바퀴는 자꾸 빠졌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비는 고객의 탓이 아니다. 그날 새벽 약속한 시간에 맞춰 물건을 전달했다. 그 일이 알려지자 거래처 대표가 내게 말했다. 이병철은 말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평판이자 자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 그것뿐이다. 신뢰는 한 번의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는 묵직한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사람은 실수를 잊지만 약속을 어긴 건 절대 잊지 않는다.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면 밤 10일시라도 해야 한다.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제안해야 한다. 그게 바로 신뢰를 쌓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1970년대 후반, 나는 해외 바이어와 반도체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 상대는 물었다. 기술보다 당신들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삼성은 이익보다 신용을 먼저 남깁니다. 그 한마디로 계약이 성사됐다. 그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병철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귀로 듣지만 결국 눈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신용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보고, 체계, 회의록, 일정 관리,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키는 구조였다. 회사에서의 약속은 개인의 신뢰로 이어지고 개인의 신뢰는 곧 회사의 얼굴이 된다. 어느 날 납품 일정이 폭우로 인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다. 회장님, 불가항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비는 고객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날 밤 직원들은 비옷을 입고 트럭을 밀며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납품을 끝냈다. 그 일을 본 거래처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삼성의 신용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나를 울렸다. 그 후 나는 회사벽마다 문구를 붙였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문구는 내 좌우명이 되었다. 신용이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작은 실행의 반복이다. 그 반복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존경을 받는다.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 있는가?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이미 신뢰가 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아무리 번 돈도 무의미하다. 그것이 내가 배운 네 번째 진리다. 말보다 행동, 그 반복이 곧 신용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가정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지. 나는 도와주는 거야. 나는 단호히 말한다. 가정은 돕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곳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의 질서를 회사의 질서와 다르지 않게 보았다. 집이 무너지면 회사도 흔들린다. 회사의 뿌리는 제도에 있고 가정의 뿌리는 신뢰와 책임감에 있다. 하루는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식탁 위에 설거지되지 않은 식기가 쌓여 있었다. 순간 나는 멈춰 섰다. 이건 누구의 일인가? 그리고 바로 대답이 나왔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날부터 나는 아침마다 식탁을 정리했고 휴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낙엽을 치웠다. 누군가는 물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직접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도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지 않은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가족의 공기를 바꿨다. 가정에서도 신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듯 집에서도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늘은 내가 아이들과 놀아줄게. 그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켜진 일상에서 태어난다. 가족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을 믿는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믿음을 만든다. 나는 아내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해야 나의 하루도 평온하다. 그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일터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집이 불안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회사의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가정의 불화야말로 인생의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회사보다 먼저 가족의 마음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 가족의 미소가 사라진 집에서는 아무리 큰 성공도 공허해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가정을 사랑한다면 돕겠다는 말을 오늘로 끝내라. 그건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말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함께하자. 그 한마디가 가족을 바꾼다. 아내의 미소, 아이의 눈빛, 그 모든 따뜻함은 함께라는 두 글자에서 태어난다. 삼성의 창립 정신, 사업보국은 기업이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확장했다. 가정보국, 가딩보국. 가족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강해진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곧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의 집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돕는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가족을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일한 적 있는가? 가정은 작은 세상이자 가장 진실한 학교다. 그곳에서 배운 책임과 배려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지탱한다.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가정에서였다. 가정은 기업의 뿌리요, 인간의 마지막 보루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5번째 원칙이다. 가정을 함께 세우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5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웠다. 그릇, 배움, 여유, 신용, 그리고 가정.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니다.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인생의 뼈대를 이룬다. 그릇이 크면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가정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다. 이 5개의 고리가 바로 내 삶의 구조였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의 비밀을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일궜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웠을 뿐이요. 게스입니다. 하스, 게스. 회사가 존재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먼저 경영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조직을 살리고, 한 사람의 신뢰가 회사를 바꾸며, 한 사람의 품격이 사회를 밝힌다. 그 한 사람의 시작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습관처럼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병철, 오늘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나가기도 했다. 칭찬이 쏟아지고 언론이 내 이름을 앞세웠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성공의 함정은 자만이다. 자만은 사람을 망치고 회사를 병들게 한다.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그릇은 아직 작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내가 더 배워야 했다. 젊은 직원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내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물었다. 나는 지금도 배우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내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경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다루는 일이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기술이 있어도 무너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쌓은 원칙은 집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보여주려 한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와 일관성이었다. 집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알게 되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게 하는 근육이라는 걸. 위기가 닥치면 돈보다 품이 먼저, 실패가 찾아오면 감정보다 여유가 먼저, 그리고 모든 결정의 끝에는 가정이라는 마지막 항구가 있어야 했다. 나는 믿는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구조다. 그 구조가 바로 5가지 원칙이다. 그걸 잃지 않으면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내가 평생을 걸어 지켜온 삶의 뼈대다. 나는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를 확신한다. 성공보다 더 큰 가치는 존경이다. 사람은 돈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존경은 삶으로 쌓아야 얻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을 번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들까지도. 그러나 끝까지 존경받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이 믿는 길을 걸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과 동료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 불렀다.
강함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함은 지켜낸 진심에서 나온다. 사람은 떠난 뒤에도 그 이름이 따뜻함과 신뢰로 남는다면 그것이 이미 완성된 인생이다. 나는 매일 새벽 책상 앞에 앉아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이병철, 너는 오늘도 진심이었는가? 그 질문은 내 하루를 정직하게 만들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위기가 닥칠 때도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는 노력이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따뜻한 마음, 겸손한 지성, 흔들리지 않는 품격, 그리고 신용과 가정이 있어야 한다. 그 5가지가 인생의 근육이자 뼈다. 그걸 잃으면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후배 경영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위대한 회사는 위대한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냉정한 시대일수록 진심이 더 큰 무기가 된다. 사람들은 빠르게 변한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한다. 그러나 진심, 신뢰, 겸손, 책임, 따뜻함, 이 5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다. 한 번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 그 작은 일들이 쌓여 인생의 무게가 된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성공은 사람을 높이지만 존경은 사람을 남긴다. 당신의 이름이 신뢰와 따뜻함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이미 완성된 인생이다. 이제 나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하루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존경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한 번의 진심, 그것이 곧 당신의 이름을 남긴다. 존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익을 결정하는 일보다 어려웠던 건 내 자신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세상은 늘 위기를 예고 없이 던졌다. 그때마다 나는 물었다. 이 위기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통과할 것인가? 삼성을 처음 세웠을 때 나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 돈도 인력도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나는 대답했다. 도망치면 실패가 남고 통과하면 길이 남는다. 내가 위기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했다. 먼저 감정을 멈추고 이성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그 다음 사람을 모은다. 혼자 싸우면 무너진다. 함께 싸우면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위기에서 내가 새로 배운 건 무엇인가? 사업이란 늘 예측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때로는 세계 시장의 흐름이, 때로는 내부의 갈등이 회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을 되뇌었다. 시간은 위기의 독을 천천히 중화시킨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지 흘러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안에서 배움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내게 위기는 늘 교사였다. 실패는 창피가 아니라 수업이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전문가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반도체라니 불가능합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모르니까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 한마디는 두려움 대신 도전의 불씨를 남겼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기계가 멈추고 공정이 틀어지고 자본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힘, 즉 끝까지 버티는 정신을 배웠다. 버티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버티는 동안 배우고 수정하고 또 일어서는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조직의 증거였다. 한 번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숨기는 걸 두려워하라. 실패를 숨기는 조직은 썩는다. 그러나 실패를 공유하는 조직은 성장한다. 나는 실패를 꾸짖지 않았다. 다만 묻고 배우고 다음을 준비했다. 그것이 리더의 진짜 결단이라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보니 위기와 결단은 결국 한 몸이었다. 위기 없는 결단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단 없는 위기는 반복된다. 나는 언제나 두려움을 공부의 재료로 삼았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품격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변한다. 이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의 법칙이었다. 위기는 인간을 시험한다. 그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나는 언제나 믿었다. 진심으로 버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나는 이제 돌이켜보면 안다. 내가 세운 삼성의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진심이 모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모이면 구조가 된다.
그리고 구조는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성공의 공식은 없다. 다만 진심의 습관이 있을 뿐이다. 진심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행동, 매일의 말투 속에서 증명된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건 큰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 주었던 밤.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이다. 그 작은 일들이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왜 그렇게 늘 일정하고 단정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 감정이 회사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이요. 리더란 그런 존재다. 자신의 감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 그래서 나는 늘 내 마음의 온도를 조절했다. 뜨거운 감정보다 따뜻한 결심, 차가운 판단보다 단단한 여유를 택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진심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한때는 외로웠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나만이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라도 진심이면 된다. 라는 말을 배웠다. 진심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를 잃지 않으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다시 돌아온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 그게 전부요. 사람은 한 번의 큰 결정으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신 하루의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그 하루의 반복이 결국 한 생애를 만든다. 나는 믿는다. 위대한 인생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진심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말보다 행동이, 행동보다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 그 진심이 곧 사람의 이름이 된다. 내 이름이 세상에 남는다면 그것은 부자나 회장의 이름이 아니라 신뢰와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이름이길 바란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다. 이제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라. 그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된다. 사람은 떠나도 진심은 남는다. 그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게 내가 평생 걸어 배운 결론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해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무너졌다. 그 차이는 단순했다. 마음의 온도. 찬 마음은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지만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뜨거운 마음은 열정적이지만 금세 식어버린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은 오래간다. 천천히 스며들고 끝까지 남는다. 나는 인생에서 그 온도의 힘을 보았다. 사업을 하며 위기와 불안을 겪을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의 온도를 재보았다.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다시 데웠다. 사람의 마음도 철처럼 달궈야 단단해지고 식히지 않으면 부서진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사람을 믿기 어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믿어서 성장하고 의심해서 늙는다. 믿음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믿음이 조직을 지탱한다. 의심은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내가 말하는 따뜻함은 감정의 부드러움이 아니다. 그건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다. 실수한 직원을 감싸고 실패한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는 힘. 그게 따뜻함이다. 그 따뜻함이 회사를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냉정한 시대일수록 따뜻함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한대게 세상은 기술로 발전하지만 인간은 마음으로 진화한다. 그 마음의 온도를 잃은 사회는 결국 차가운 쇳덩어리처럼 부서진다. 가끔은 나 자신도 그 온도를 잃을 때가 있었다. 피로, 분노, 실망, 외로움이 서서히 마음을 식혀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대구에 비 내리던 그 밤, 괜찮다, 내가 있네. 그 한마디의 온도를 떠올렸다. 그때의 따뜻함이 내 인생 전체를 지탱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공기 속에 산다. 차가운 말은 차가운 공기를 만들고 따뜻한 말은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 나는 언제나 내 말이 내 세상을 만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말 한 줄, 시선 하나, 행동 한 번의 온도를 담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돈도 성취도 명함도 아니다. 당신이 남긴 온기, 그 온도로 당신의 인생이 평가된다. 이제 나 자신에게 다시 묻는다. 이병철,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온도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다시 데워진다.
그 온도가 곧 인간의 품격이다.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 집, 땅, 돈, 이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심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이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물질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진심은 전해질수록 커진다. 그것이 내가 믿는 부의 진짜 형태였다. 삼성의 역사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진심의 계승사 기정시였다. 나의 진심이 후배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진심이 또 다른 세대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커졌고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다. 나는 늘 말했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시스템도 회사를 지탱할 수 없다. 나는 생애 마지막까지 후배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 이익보다 신용을, 경쟁보다 품격을.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결국 진심에 끌린다. 기계는 효율을 높이지만 진심은 사람을 움직인다. 내가 떠난 뒤에도 삼성이 단단히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시스템 위의 진심. 그 진심이 회사의 뿌리를 만들었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가문을 잇는 것은 피가 아니라 태도다. 피는 자연이 주지만 태도는 자신이 선택한다. 그 선택이 곧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조용한 책임을 강조했다. 책임이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나는 내가 세운 건물보다 내가 지켜온 말 한마디의 온도가 더 오래 남길 바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진심은 소리 없이 흘러 세대를 넘어 세상을 잇는다. 그것이 내가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산이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이제 나는 한 사람의 경영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 건 한마디 한마디의 태도였다. 나는 믿는다. 성공은 사람을 높이고 존경은 사람을 남긴다. 존경은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따뜻하게 가는 용기에서 온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처음엔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선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과의 인연이 있었다. 나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 조용히 내 곁을 지켜준 가족, 그리고 나를 일깨운 실패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선생이었다. 나는 이제 세상에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 인생의 품격은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있다. 빨리 성공하는 건 기술이지만 끝까지 따뜻하게 가는 건 철학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가장 잘 될 때요. 그때 교만이 찾아오고 온기가 식으니까. 그래서 나는 늘 나 자신에게 경고했다. 따뜻함을 잃지 마라. 그게 네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따뜻하게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선택한 사람만이 진짜 어른으로 남는다. 나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매일 새벽 같은 질문을 한다. 이병철, 오늘 너는 진심이었는가? 그 질문이 내 삶을 정직하게 만들었고 나를 사람으로 남게 했다.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진심, 신뢰, 품격, 따뜻함, 이 네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모든 말이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한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위대한 인생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진심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 배운 결론이다. 나는 이제 떠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진심은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